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북한군이요. 일개 소대 병력, 일개 소대가 대개 30명쯤 됩니다. 일개 소대 병력이 넘는 인원이 군사분계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우리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는데 이것을 합참이 쉬쉬 감추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 화요일 오후 3시쯤이랍니다. 중부전선 DMZ 그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에 근접해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중 일부가 네.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이건 휴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북한을 일종의 나라와 나라로 상정한다면 그 국경을 넘어온 거죠. 그렇죠. 우리하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아직 전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정도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고 그러자 북한군이 올라갔다.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큰 문제인데 더 큰 네. 문제는 그러면 보통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대응 사격해서 쫓아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쉬쉬했어요. 예. 쉬쉬하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북한군의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뭐 우리로 치면 차장쯤 되는 고정철 육군 중장이 남북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네가 넘어온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성 부근에서 차단물 연구와 공사를 하고 어떤 자기네 군인들한테 12.7mm 대구경 기관총으로 12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이게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북한이 이 얘기를 하니까 드러난 거죠.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뒤늦게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합참이 비공식적으로 설명할 때는요. 북한군 병력 수명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었다. 수명 그러면 보통 몇 명 생각하세요? 한 5명 정도를 수명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많아도 9명이잖아요. 네, 아무리만 한 자릿수. 한 자릿수잖아요. 네. 수명이 이를테면 20명, 30명으로 수명이라는 그 수십 명이죠. 수십 명이잖아요. 네. 근데 합참 비공식 그 설명에서 수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유엔사에서 다시 확인하기로 네. 유엔사 군사정전위 조사해 보니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남하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일이 터진 거를 쉬쉬해서 한 번 감출했었고 두 번째 이게 북한에서 저런 자기네가 잘못한 걸 생각을 하고 도발적으로 부총참모장 얘기한 게 들통이 나니까 수명이라고 또 한 번 분식하려고 했다. 조금 축소하려고 했다. 두 번 들통난 사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참은 쉬쉬 감추려고 했는데 예. 첫 번째 들통은 북한 쪽의 성명을 보고 이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거짓말은 유엔사 쪽의 설명으로 또 들통이 나고. 그렇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합참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북한이나 유엔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러네요, 진짜. 우리 합참이 아니라 북한군 발표나 유엔사의 발표를 국민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도 안 되는데요, 말씀 들으니까. 아니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우리가 합참이 말이죠. 예. 윤석열 정권 때는 북한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당일날 바로바로 공지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날 북한군이 30명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화요일에서 화, 수, 목, 금, 토 닷새 만에 북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예. 그러고 나서도 우리 합참은 수명이 내려왔다. 수명이라고 그러면 대개 5명 넘어가면 수명이라고 안 하고 67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네. 67명. 예. 수명은 3명 내지 4명일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10분의 1로 주는 겁니다. 제 느낌으로 그냥 10분의 1을.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합참이 그러면 늘 이렇게 굼떴고 늘 이렇게 북한 관련 동향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려 했었냐? 그렇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9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성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북한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 비대칭 화력 비대칭 무기가 핵이라면 네.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는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게 확성기 등을 통해서 북한에게 우리의
우리에 관련된 발전상이라든지 북한에 관련된 아픈 곳이라든지 북한 병사들이 듣고 싶은 여러 정보를 들려주는 게 작지만한 비리칭 전력이었잖아요. 나는 그 얘기도 좀 슬프게 들리는 것이 저쪽에는 핵탄두인데 우리는 확성기.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좀 가슴이 네, 쩌릿했으나 네, 어쨌든 예. 그나마 갖고 있던 근데 그걸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꾸 이제 북한군이 심리를 파괴하니까.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닫아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합참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대북 확성기 하나인가 두 개를 뭐 추가 배치하고 뭐 이런 걸 보자 발빠르게 당일 공짜하면서 봐라 북한이 이렇게 화답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그때는 그냥 순식간에 북한에서 뭐 조금 조짐을 보이자마자 발표했었단 말이에요. 아휴. 그런데 그래서 그 발표하고 대통령도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봐라 우리 확성기 안 하고 하니까 서로 햇볕 정책 비스무리하게 저쪽도 우리의 쪼는 햇볕에 뭔가 옷을 벗으려 한다는 식으로 과잉 해석 어떻게든 그냥 우리한테 지나친 낙관적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여정 선생이 딱 나와서 김여정 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이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반박해서 또 약간의 망신살이 뻗쳤던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북한의 우리가 보기에 우리한테 북한이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행동이 있으면 그걸 막 과잉 해석해서 당일 발표하는데 북한이 그 30명 넘는 소대 병력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온 거는 쉬쉬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똥 하니까 그게 아니라 수명이 넘어왔었어라고 또 축소하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합참의장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쉬쉬 내란범들 아닙니까? 쉬쉬 내란. 그렇죠. 정청래 대표식 화법에 따르면 그 예. 정말 쉬쉬 내란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이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고 거기 모든 코드를 맞추는 듯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코드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드 특검. 그렇죠. 그리고 진짜 쉬쉬 내란 특검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쉬쉬 내란 특검.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물론 대형 사격을 했다고 하지만 쉬쉬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이거 뭐 내란의 외환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외환 범죄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소위 지금 얘기하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그 내란 외환의 법리를 가져다 되는 그런 정도의 그 기세를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면 합참 우리 군 이거 뭐 하는 거야? 군의 임무를 방기하고 내란 외환의 범죄를 최소한 뭐 방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저는 같은 기세로 정청래식 화법을 여기도 동원한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말해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30명이.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해서 위로 이제 다시 돌려 보냈는데 예. 경고 사격 전에 경고 방송을 또 여러 차례 했었대요. 예,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제발 우리가 총안 쏘고 좀 올라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것도 사정사정 했겠지. 예. 예.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남쪽이 도발을 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격의 북한의 그 저런 반응을 방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합참이. 그렇죠. 방치한 셈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오면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 북한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잘 만들어주려고 전전긍긍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이런 광경을 우려스럽게 보는 우리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추는 거죠. 아니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의 안보, 우리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라고 총도 쥐어주고 돈도 주고 엄청난 무기도 사주고 거기에 우리 아들들을 정말 강제로 보내서 의무 그 복무까지 시키고 있는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아니라 북한군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삐지면 어떡하지? 쟤네 이래 갖고 또 화내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이적행위 저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북한군이 제가 막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북한군이 내려온 곳이 중부전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예. 중부전선에 자식을 지금 보내놓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죠. 가슴이 끔찍하겠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시군요. 아유 이게 참 아무튼 예. 뭐 우리 당나라 군대 정말 합참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정치적인 풍향계 노릇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